2023년 9월 26일 오후 7시 18분입니다. 좀 전에 퇴근해가지고 이렇게 좀 앉아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나는 토요일날 그리고 일요일날, 매주 일요일 토요일에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강의를 하시죠. 그거는 빠지지 않고 봅니다. 그걸 안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드시 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합하면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그거는 뭐 반드시 봐야 되죠. 생명의 말씀이라 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와 똑같은 어떤 또 심정에서 꼭 듣는 방송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변희재 님께서 우리나라 정치 평론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방송은 뭐 반드시 봅니다. 똑같아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뭐 음양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비중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변희재님 방송은 상당히 그 양이 많습니다.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어제가 월요일이잖아요. 어제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그 저녁 7시 50분에 그저 마키아벨리라고 저 스픽스에서 박진영 교수하고 대담이 한 50분 정도 하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4시에, 오후 4시에 공희준님하고 이제 그 김용민 목사, 어제는 김용민 목사 대신 나왔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공희준 평론가, 김용민 목사, 변희재님 요 세 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강동서라고 그래요. 그 프로그램이 그걸 하고, 그리고 이제 시폭이라 해가지고 시사폭격이라 해가지고 본인이 혼자 하는 방송, 어제는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3시간 보면은 어제만 해도 한 3시간이 넘잖아요. 그런 방송을 봅니다. 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서울의 소리에서 안진걸 소장님하고 한 방송이 있었고, 좀 전에 6시부터 시폭을 했어요. 오늘은 프로그램이 2개였습니다. 그런 걸 이제 오늘 합치면은 그것도 한 2시간 정도 돼요. 보는 건 반드시 봅니다. 안 보면 안 되죠. 허경영 총재님 유튜브 강의를 안 본다 그러면은 있을 수가 없지. 그거는 반드시 봐야 되죠. 그렇듯이 변희재님의 이제 유튜브 그 강의를 꼭 봐요. 내일 같은 경우는 내일이 수요일 같으면은 11시에 그 김용민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하는 방송이 있고, 또 이제 본인이 또 시사 폭격이라 해가지고 시폭을 이렇게 해요. 그래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의 흐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반드시 봅니다. 봄으로써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이 돼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오랫동안 그 침묵을 깨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중앙일보에 오늘 그 실렸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은 일반인들이 그걸 보면은 뭐 잘 그 어떤 내용인지를 뭐 대충은 알지만은 그 깊은 뜻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옆에 해설자가 있으면 훨씬 낫습니다. 마치 그 축구 경기를 볼 때에 해설하는 사람 없이 그냥 보는 거하고 해설자가 해설하는 것을 들으면서 축구를 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해설자도 그 해설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 하는 그런 것을 보는 분이 있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설이 아무래도 그 해설자도 아마 그 다 레벨이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해설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게 조금씩 틀려요. 근데 오늘 그 중앙일보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중앙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중앙일보 기자하고 이제 대담한 것을 이렇게 쭉 변희재님께서 좀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쭉 설명을 조금 전에 했거든요. 해서 이제 내가 대충 이제 돌아가는 흐름을 아주 뭐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분이 정말 잘해요. 변희재님께서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날카롭게 평론을 하시기 때문에 나로 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고 어둡네. 내 얼굴이 아주 캄캄하게 나오는데. 아이고. 오늘 아이고 이거 어두워서 좀 밝은 데로 갈까? 오늘 이제 중요한 사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랫동안 단식을 하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단식을 풀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걷는 것도 힘든 상태에서 영장 실질 심사에 지금 갔어요. 가가지고 과연 그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발부되지 않을 것인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21일 날 지난주 목요일 같은데 하여튼 21일 날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돼 가지고 오늘 이제 영장 심사가 이제 나왔거든요. 영장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블루유 그 티는 이제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기 때문에 이제 벗었고 대신에 이제 모자만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측에서는 뭐 기각되기를 영장이 기각되기를 상당히 이제 기대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워낙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를 이제 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변희재님은 이야기를 해요. 두고 봐야 되죠. 아주 정말 판사가 양심적인 사람 같으면은 이제 영장 기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워낙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선제를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를 원하고 나머지 정치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제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지를 못하죠. 지금 이제 단식을 풀고 지금 몸이 좀 좋지 않으니까 아마 영장이 발부되면은 이제 일단 교도소에서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이제 회복을 받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발부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서는 내 모자에 또 있다시피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그런 사건 사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 보면 정확해요. 또 지금 오늘 원내대표가 지금 민주당의 박강원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이제 가결된 책임을 지고 그만두고 원내대표를 지금 뽑았는데 아마 김민석 씨가 안 되고 홍익표 씨가 된 것 같아요. 홍익표 씨가 됐는데 홍익표 씨가 아마 비상대책 이재명 대표의 권한을 이렇게 좀 무시하고 비대위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아마 이게 분당이 될 확률도 커요. 아마 지금 홍익표 씨는 비대위 쪽으로 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를 지지한 사람들이 일부 말하는 수박이라고 하는 그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체포 동의안에 가결시킨 민주당 안에서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한 40명에서 한 8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실제 하기는 한 40명 정도 이탈표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홍익표를 밀어줬기 때문에 아마 비상대책위원 비대위 쪽으로 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요. 오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께서 정말 해설을 잘하더라고. 내가 볼 때 찬탄을 금치 못하거든요. 지금 일본의 기시다, 한국의 윤석열,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이 세 사람은 이제 진은해입니다. 진은해고, 변희재님은 말세성제 시부지, 세인부지 한심사라는 말이 있듯이, 허경영 총재님을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변희재님 뿐만 아니라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님도 중앙일보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실형을 살고 있을 때 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엄청난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을 다 보면 많으냐고.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이 중앙일보 그런 게 인터뷰 하실 때 말이지, 내가 허경영 총재님의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좀 눈물을 흘리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구속 수감됐다는 그런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고. 그러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한마디 말을 했으면 엄청 좋았을 건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래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메시지 던지는 것이 좀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런 걸 못한 것이 허경영 총재님이 희엇도 발음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책 중에 책은 바이블이에요.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의 바이블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동방의 땅, 한국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사이비 종교가들이 많으니까, 워낙 사이비 종교가들이 많으니까 정말 그 춘산 채취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렵더라 어렵더라 입에 타기 어렵더라 이런 말이 있다고요. 정말 그 하늘궁에 가서 신인님을 한번 아련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다고. 어렵다 말이야. 정말 입에 타기 어렵거든. 그게 아쉽고, 또 나에게 이제 위안을 저 변희재님은 내가 말이지 나는 확신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 말에 확신하는 것은 뭐냐? 비록 이거 여기가 백사동인데 백사동에서 이제 문을 열어 놓으니까 거기서 텔레비 소리가 막 들리네. 나는 어디서 소리가 들리나 싶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잊어버렸네. 저 텔레비 소리 때문에. 뭐 시끄러우면 이야기를 갑자기 잊어져 버려요. 나는 늘 주장을 하잖아요. 비록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오늘은 신인님이란 말을 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유튜브를 또 혹시 내 지인들한테 이제 좀 보내려고 보내게 되면은 이제 보낼 수도 있으니까 총재님이란 말을 좀 많이 쓰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비록 이때까지 선거를 한 8번인가 정도 나갔어요. 국회의원도 몇 번 나갔고, 또 대통령 선거도 3번, 16대까지 치면 4번 정도 나갔고, 완주는 3번 하셨다고. 그리고 시의원인가 거기도 또 출마하셨고, 전부 다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당선이 되셔가지고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나아가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을 해서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이렇게 기아도 없고 전쟁이 없는, 그리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이야기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 확신을 하게 되는 그 뿌리는 뭔가? 왜 그 확신을 하는가 말이야? 왜 확신을 하느냐고. 그거는 내 스승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계세요. 부산 서울 영락교회도 유명하죠. 한경진 목사면은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지. 하지만은 조금 이렇게 기독교 계통에 좀 아시는 분들은 한경진 목사면은 굉장히 저명하십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나는 멀리서 몇 번 보았고, 부산 영락교회에 제 스승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님은 목사님이자 내 스승님이지. 그 스승님은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내를 이해를 못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나는
여하튼 젊은 시절에 청소년기 시절 때에 완전히 기독교에 매료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을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기독교인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내 뜻이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렵다고. 거의 불가능이지. 아니, 불가능이지. 불가능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또 해야 된단 말이야. 거의 불가능이지만은 또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런 엄청난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야. 그거는 그 스승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단 말이야. 그 기독교를 또 공부하기 이전에는 많은 문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톨스토이 책을 그 당시 많이 읽고, 그거 보고 놀랐어요. 부활이라든지 이 책도 읽고, 헬만 헤세 작품도 많이 읽고, 다미안, 지와 사랑,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 그랬지. 유리알 유이, 차륜 밑에서 헬만 헤세 작품이 그렇다고. 그리고 메가드 원수의 전기. 하여튼 간에 청소년기 시절에는 나는 그 억지 공부는 안 했다고. 내 하기 싫은 공부는 안 했어요. 내 하고 싶은 공부. 나는 우리 33번째 그 공약 중에서 11번째가 교육혁명인데 나는 교육혁명을 내가 실천해 버렸어요.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난 그 당시에 예비고사 시험을 안 쳤어요.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중등과정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고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나는 그걸 실천한 사람이에요. 학교 과감하게 자퇴서 내버렸다고. 자퇴서 내고 검정고시 그 다음에 합격. 독학을 했지. 그리고 이제 예비고사 시험 치는 날짜를 집에서 독학을 하다 보니까 날짜를 잊어버려서 몰라서, 그래서 예비고사를 칠 수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영남신학교에 내 스승 되시는 고현범 목사님께서 역사신학을 가르쳤다고. 그 영남신학교에 가서 조그마한 신학교예요. 지금 여기 김해 보면은 여기 신학교가 바꿔가지고 있어요. 장로의 신학대라고. 장신대, 김해 여기 있어요. 그 장신대의 전신이 영남신학교예요. 그 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가장 이웃을 사랑을 하느냐 말이야.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지금 총재님께서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하셨지. 22살 때인가 3살 때부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 무료급식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내년에는 한 10배 정도 크게 한다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의 입장이니까, 지금은 아니지만은. 사람이 100년을 살면은 36,500일인데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36,500일 100년을 100년 못 살고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100년이라고 볼진데 100년을 살았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보면은 천당 아니면 지옥이라.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러면 가급적이면 천당 가게 해줘야 되잖아. 안 그래? 그것을 한 사람 두 사람 해서는 될 게 아니거든.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지만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교회를 많이 만들었다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만들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만들었다고. 그 만들어봐야 코끼리 비새끼밖에 안 돼요. 내가 보면 그렇단 말이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말이야 기독교인화 시켜야지. 그거 뭐 몇천 명 몇만 명 해가지고 뭐 되나 그게. 그게 너무 과대망상 아닌가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그때는 내 품이 그랬단 말이야. 왜냐? 하나님께서는 두드리라 열린단 말이야. 구하라 주신다 그랬거든.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말이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은 없다 말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단 말이야. 불가능이 없어. 일체 중생을, 일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겠다. 왜 안 돼 말이야. 하면 되는지. 그러나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남을 잘 되게 해주려면 자기가 잘 되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가 뭐 35살에 성도를 했다 그랬잖아. 깨달았다 그랬지. 뭐 해탈을 했는지 모르지만 뭐 그게 뭔지는 어렴풋하게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단계가 이제 그 전 단계가 그거라고. 내 윤홍식 홍익학당 원장이 내 하는 말이 그거거든. 자기의 본래의 그 마음을 깨달아라 해서 내 하는 그 이야기라고. 반야심의 그런 거는 우리가 벌써 들어갔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것을 견성이라 그래요. 그런 걸 각을 하고. 그래 하다 보면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기독교 교리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든 사람들 어느 놈이 만들었노 이거. 그러니까 이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에 의해 가지고 천동실이 지동설로 이렇게 확실히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지구가 돈다는 것을 깨달은 이상 그 당시에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합쳐 봐봐라. 문제로 보잖아요. 잘못된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러라고. 기독교인이라면은 그 사람이 무슨 박사가 100만 개 가져. 100만 개 가진 박사는 없지. 뭐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 뭐 누구 말대로 서울대 법대. 기독교인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대학을 나왔다. 하버드 대학에서 뭐 박사학위를 10개 받았다. 100개 받았다. 로마 교황이다, 추기경이다, 신부다. 이 사람 다 기독교인이잖아. 그래,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만큼 학식이 많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10명, 2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0만 명, 1000만 명, 억만 명, 수천 억만 명이 있어도 내가 보면은 그건 문제야. 왜? 그 사람들 잘못된 거거든. 사랑이 그렇게 넘치지 않은 거야. 지극정성으로 말이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 하면 끄뻑 죽고 말이야. 대가리를 팍 속인다고. 하나님 빠말따기 한번 때려봐라 그러면은 어이구 이 사람 미친다 이 사람. 하나님 빠말따기를 어떻게 때리느냐고. 이제 부처를 죽이라 이제 그런 말인데 그렇게 못하거든. 그 못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의 힘이 결핍됐다고. 예수의 말을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예수의 말을 실천하면 밥이 입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연히 그것을 버리게 돼. 버리면서 불교를 완전히 이 불교의 입장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불교, 기독교만 있나? 그것도 아니다 말이야. 안 그래요? 최수훈 대신사가 누구냐? 나는 제일 궁금한 것이 최수훈 대신사가 지금 분명히 환생을 했으면 지금 강정산하고 석가가 환생돼 가지고 지금 지금 현재 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광개토 대왕도 누구고 말이야. 노자도 누구고 공자도 누구고 이러는데, 내가 좀 궁금한 것이 최수훈 대신사가 지금 환생돼 가지고 누구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김일부 대성사가 지금 환생이 됐으면 우리 광상김씨인데 누구가 됐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그래요. 최수훈 대신사가 절실 느꼈던 것이 뭐냐? 기독교, 불교, 유교 운이 다 했단 말이야. 운이 다인 거야. 선천에 운이 다 있다고. 완전 새로운 세상에 온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고, 자기가 죽은 뒤에 8년쯤 뒤에 또 선생님이 온다 그랬거든. 그게 또 강정산이고, 강정산은 또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40년쯤 뒤에 이제 진짜 대스승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 할진데 석가, 공자, 예수를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냈다라고 이야기한 그 강정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나? 강정산, 그래 한평생 그걸 그렇게 내가 보냈다고요. 보낸 그 끝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반이 탄탄하다고. 실명을 거론하자면은 그 정인태 교수라고 있어요. 정인태 교수는 뭐냐? 허경영 총재님께서 백국명패다, 축복이다, 대천사다 받아가지고 1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1억을 받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 이거는 완전히 사회 악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어제 아래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지도자 정신교육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냐 이야기하면 유튜브가 있으니까 보면 돼요. 어제 아래 며칠 안 돼요. 그거 보면 제목을 그 사람 적더라고. 이재명, 윤석열, 허경영 총재님을 세 사람을 지도자 정신교육대 넣대. 지도자 정신교육대 안에서도 특별반에 넣어야 된다 이러거든. 특별반에. 그 교육을 받아도 일반 교육이 아니고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만큼 허경영 총재님은 전혀 모르거든. 모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하는 것은 그분은 종교적인 기반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런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나는 이런 게 기독교의 뿌리를 뽑고, 또 불교라면은 어느 정도는 알잖아. 불교는 넉자예요. 견성성불이에요. 그 다음에 견성성불만 마음만 깨치가 되는 게 아니고 우주가 또 돌아가는 이치가 우주 1년이 있거든. 소강결 선생이 이야기했듯이 12만 9,600년을 한 터울로 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끝에 강정산이 밝힌 바대로 이 세상을 마무리 짓는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천지를 여는데, 그분이 바로 허경영 신인입니다 말이야. 그러나 확신을 하잖아. 이렇게 내가 지금 확신을 하는 것만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어떤 것을 확신을 하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는 끄집어내려야 된다 이거지. 도저히 이대로 놔두서는 안 된다. 이거는 범죄자니까 끄집어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내려야 되고, 내릴 수가 있고, 그것도 금년이 넘어가기 전에 내린다. 물론 그분은 끄집어내린다는 말을 조금 몇 번 했는데 조금 지나간 거는 있어.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의욕이 강하고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아주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끄집어 내릴 수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시일 때 금년이 가기 전에 끄집어 내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이제 국무회의 할 때, 비공식적으로 국무회의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게 뭐 코피를 좀 흘린 것 같아요. 코피를 흘렸는데 오늘 그 윤창중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코피를 흘리다가는 지금 이제 검사들이 그렇다고, 검사들하고 기자들이 술을 많이 마셔요. 술로 푼단 말이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 정평이 나 있다고, 술을 마시되 너무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나 그 여러 개 이야기를 들었거든. 김의겸 국회의원한테도 내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근데 술을 그래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많이 마시면은 오늘 그 윤창중 씨 이야기가 갑자기 푹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많은 것도 딴 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업자득이라고. 자업자득. 자기가 한 행위는 선한 일을 했으면 반드시 태모 고수부님이라고 있다고. 강정산의 이제 부인이죠. 강정산이 첫 번째 부인은 정수부라고, 정치순이고, 두 번째 부인이 이제 고팔레라고. 원래 이제 가분대, 1980년생 가분대 이제 또 재혼을 했는데 뭐 같이 살지는 얼마 안 살았어요. 태종이라는 딸이 하나 있는데 가분대 그분이 이제 어떤 강정산을 믿는 계열에서는 또 이제 천지 어머니라고 해요. 나도 한때는 그래 믿었고, 저 문선명이 쪽에 가면은 또 한학자라고, 문선명이 부인을 천지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나도 한때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내가 강의를 듣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강정산밖에 없으니까 나도 그랬는데, 그분이 고팔레 님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천지에 지은 공은 하늘이 빼앗을 수가 없다는 말이야. 요즘 말로 하면은 여기 자기가 쌓은 그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도, 허경영 신인님도 간섭을 못한단 말이야. 못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쌓아온 레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자기가 또 죄업을 저질렀으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내게 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재산을 축적을 했다. 그래가지고 참회를 하거나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보상을 하고 이런 일이 없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악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안 그래요? 그러면은 뭐 내 길게 이야기 안 하겠는데, 김건희 여사님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뭐 내 입으로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뭐 조금만 검색이, 요즘은 유튜브 시대니까 조금만 검색을 한 일주일만 해보라고. 사람은 이제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장홍식이라고 있어요. LA 시사만평에 하시는 분은 내가 이야기 듣고 보니까 어떤 거는 정확하게 보는데 어떤 거는 또 잘못 판단하더라고. 이재명 씨가 이재명 씨에 대해서 아주 이분은 판단을 잘못하더라고. 판단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본인이 판단을 잘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유튜버가 여러 수백 개, 수천 개가, 수백 개가 있잖아요. 여기 오면은. 그러면 이제 잘 판단해 보라고. 이 사람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저런 말 할 때, 그러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Y 검사, 그리고 아나운서, K 아나운서. 그게 전부 다 가짜 뉴스인가? 판단을 잘 하세요. 내가 뭐라 말 못하겠지만은 그것이 결정적으로 받게 된단 말이야. 때가 되면은 받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년 연말로 이렇게 봐요. 아마 변희재님도 그렇게 하고, 또 많으신 예측하시는 분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또 어떻게 될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검색하면 여러 수백 개가 수천 개가 있다고. 그걸 쭉 한번 다 보라고.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찬란하게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에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이 되든지 영장이 발부되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그런 것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희재 님이 내가 확신하는 것만큼 그분도 확신하게 금년을 넘기지 않고 대통령이 내려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려오게 되면은 대통령 자리는 언제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일시로 해가지고 새 대통령을 뽑는다고. 뽑을 때에 이제 재밌는 구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0월 25일 날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1심 결과가 이제 판사가 구형을 2년을 했는데, 그거는 벌금형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실형이 내려질지, 또는 무죄가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결국 가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지, 그 아래 정인태 교수는 말이지, 마치 2년 구형이 내렸는데 마치 실형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해가지고 봐라 저렇게 하니까 지도자 정신교육대 특수반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분은 양심적이고 참 이웃에 대한 눈물도 많으신 분인데, 견성의 단계도 들어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종교의 결론이라는 것은 불교의 84,000 법문을 전부 다 자기가 통달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그 미륵부처님이 온다는 거단 말이야. 그 미륵부처가 누구냐? 자기는 그걸 겪지 않고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우리가 정도령이다 미륵부처라 하면 자기는 그걸 아예 무시하고 가짜다 그렇게 하거든. 그게 자기가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국민의힘당 후보로 가실지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건 알 수는 없어요. 백궁에서 또 이제 이렇게 했다가 또 바뀌는 수가 있으니까. 작년 6월달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후보로 이제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 왜냐하니까 하도 국민들이 1번 아니면 2번만 찍으니까. 국민의힘당 후보 경선에서 가실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가혁명당으로 해가지고 가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불노유는 머릿속에 돌멩이가 들어있어도 우유가 썩지 않은 거는 참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유가 썩지 않고 신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참 그렇습니다.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싫어요, 안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들었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딱 듣는 순간에 이야 이런 분이 있나 이래가지고 내가 반드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늘궁에 찾아가서 아련을 하고, 오이 축복 당연히 받아야지, 명패해야지. 또 이 성전에 건립하는 데 내가 참여해야지. 이런 분들이 참
전생에 많은 공덕을 쌓아서 이번에 허경영 신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백궁소원석에 그 가보면은 그 안내하는 여성분이 있어요. 그분이 내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은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가 그래. 그리고 그분이 서울에서 그 출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 같이 이제 출마한 동지니까 나는 부산에서 출마했고. 그리고 그분 갈 때마다 같이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한 번도 빠진 게 없다 그러더라고. 뭐냐? 맨 처음에 하늘궁 그 지금 이제 신인님께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그 204번지인가 거기에 그 기와집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명상에 잠기면 그것이 보였거든. 그것이 5번이나 보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인님께서 이거는 내가 그게 찾아가라는 뜻인갑다 싶어서 한 5개월 동안 안 가다가 5개월 만에 이제 찾아갔다 그래요.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바로 찾은 것이 아니고 여기 가보고 여기 가봐도 아니고 저기 가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럼 못 찾았다 그래요. 한 10군데를 가도 못 찾았는데 어떤 분을 찾았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그 건물을 지으면 모래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 모래 갖다 주는 어떤 그 트럭을 만나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 돈이 없잖아. 깜빡 저기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이제 이렇게 실형을 받고 나오셔가지고 그 면회하러 오신 분들이 한 푼, 2푼 준 돈이 아마 70몇만 원 됐는데 그걸 넣을 때에 소아암 재단에 다 기탁해버리고 교도소 수감될 때도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소아암 재단에 기탁했고 나올 때도 영치금하고 그 받은 돈도 다 기부했고 아낌없이 주는 생이었다고. 정인태 교수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백암노자 그 회장님께서 그 부시 대통령하고 같이 친하잖아요.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그 미국에 부시 대통령 초대받아가지고 갔다는 그런 스토리도 좀 들어봐야 돼요. 자기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래야 진실된 사람이 하는 말씀을 또 진실되게 알아듣는다고. 돈이 없다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강의장도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중국집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김효건님 이야기 들어보면 재밌다고. 고생했던 시절에 허경영 총재님의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강의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중국집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음식을 팔아줄 테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뭐 2시나 3시, 4시 되면은 손님이 없잖아.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떠돌이 생활을. 번듯한 강의장에서 생긴 게 아니라고. 그래 고생 하다가 종로 강의장도 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이제 그 김기상 고문님한테 이제 김기상 고문님도 마침 그 땅 팔은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어디 부동산 하나 알아보려고 가려고 하는 차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돈을 좀 이렇게 활용을 했었다 그러잖아요. 활용을 하시고 또 나중에 김기상 고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돈을 또 갚아야 되잖아. 갚아야 될 때 최서진 이사님께서 그걸 갚아주셨다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이자도 못 주고 있다고. 지금 현재 앞으로 하늘궁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밀려오니까 지금 그 부지를 천정부지로 알박이 하면은 그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오르니까 그 전에 사놔야 되잖아. 그래서
그 최서진 이사님한테 이자도 못 주는 상태에서 지금 이래 있다고. 그런 깊고 깊은 그런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인태 교수는 그런 걸 전혀 이해를 못 해요. 그럴 때 최서진 이사님께서 이제 빌려줘가지고, 그 뒤에 뭐냐 하니까 크로바라고 있어, 크로바. 그 내 크로바인데, 크로바 그때 100만원 했는데, 그때, 그때 우리가 안 빠지고 했지. 크로바 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때 몇천 명 될 거야. 몇천 명, 아마 내가 정확한 분은 모르겠는데, 신인님께서 이제 그때 이 크로바 멋있지 하더라고. 크로바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걸 1000개인가 2000개인가, 내 그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때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사러 오는 사람, 이제 신인님을 알아본 사람 중에서 이분을 사실 분을 미리 아시고 크로바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 크로바를 사가지고 이제 그 땅을 또 이렇게 좀 확대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조금 부지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또 땅을 한 평 이상 또 사라 그래서 또 그것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창당 작업이 있었다고. 창당 작업할 때 이제 1000명 이상이 이제 그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또 했고, 그리고 중앙당 창당했고, 총선에 나갔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는 부산에서는 많이 안 했지만은, 심지어는 열성적인 사람은 서울까지 가서도 활동을 했고, 그 뒤에 2022년 3구 대선이 있었고, 거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동참을 하신 분이 그분이더라고. 백궁소원석에서 이제 안내하신 그 여성이 있어요. 내하고 나이가 거의 아마 동갑일 거예요.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제는 그래서 이거 이제 불로유 이거는 뭐 맞는 사람은 다 아니까. 그래서 정말 그 강정산도 이야기했지만은, 시장 통해,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해요. 시장 통해서 어떤 도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머리를 빗으면은 흰머리가 까마귀 되고 이빨 빠진 이빨이 난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 다 허탄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미친놈의 소리라고, 광인의 소리라고 했지만은, 한 노파가 실험적으로 하니까 진짜 흰머리가 까맣게 되고 빠졌던 이가 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몰린다고. 몰릴 때에 도인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럼 좀 있으면 뭐냐, 허경영, 이 불로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알려지게 된다고. 건국대학교 식품생명과학연구소에서 연구서를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다 알림이게 되면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알려지게 되고, 그때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 나오게 된다고 말이야. 지금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계적으로 확 알려져야 될 테니까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 나온다고. 일론 머스크한테 알려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질 때 한국 언론이 암만 막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막을 수가 없단 말이야. 다행히 이제 미국에도 언론이 지금 바르게 써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바이든이 완전히 지는해고, 기시다도 지는해고, 윤석열도 지는해예요. 미국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지금 기소가 4번 됐다고. 될수록 인기는 올라간다고. 허경영 총재님은 안 그런가? 신인님은 안 그런가? 그래, 미국의 트럼프, 한국의 허경영 시대가 열림으로써 아마 내년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 아마 내년에도 한국 대통령 선거가 나는 있다고 봐요. 그것도 미국은 11월 달이지만 한국은 내가 볼 때는 상반기에 있다고 봐요.
있을 때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초거대한 허리케인, 태풍이 휘몰아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이번에는 허경영이다. 지나가는 개도 허경영이다. 산천초목도 허경영이다. 바람도 허경영이다. 구름도 허경영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눈에 허경영 찍어야 된다. 찍겠다.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초대형 것이 터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자탄이란다고. 불로유 원자탄. 히로시마 오염수를 해결했다는 그 원자탄. 원자탄, 수소탄, 불로유 원자탄. 후쿠시마 오염수 해결했다는 수소탄. 쾅쾅 터져보라고. 국민들이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지면서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국민 투표로 붙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완벽하게 구상한 그대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2024년 대통령 허경영, 이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